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김혜규입니다. 제가 2부에서는 저희 이제 필기 시험에 관련해서 영역별 또는 이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장례 그러면은 그죠? 사람 장례만 지금까지 떠올렸죠. 근데 이제는 반려동물 장례라는 장례라는 용어를 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장례, 반려동물 장례 분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장례 하는 순번이나 방법은 거의 흡사합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은 마찬가지로 그죠? 뭐 임종 지켜보고 수시하고 또 염하고 입간하고 발상하고 그죠? 발인하고 이제 하장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게 되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돌아가시면은 그런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밟게 됩니다. 지금 거의 영역별이나 이 필기 문제도 보면은 우리 사람 장례 관련해서 관련한 부분하고 반려동물 관련 부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기시험 소개 제2부 그죠? 자,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제가 2차 직무교육에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반려동물 장례학 개론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자 평가 영역에서는 장례의 의의라 그러네요. 장례의 의례죠. 의례. 그리고 장례의 분류, 사체 처리법에 따른 분류, 반려동물 장례 절차에 의해서도 평가 영역에 보면 임종, 수시, 수세 및 염습, 그리고 발상, 입간, 발인 및 운구, 화장, 그리고 위령제, 반우제, 사무제 이렇게 나눠져가 있고 또 종교별로 보면은 불교식 장례 절차, 가톨릭식 장례 절차, 기독교식 장례 절차 이렇게 마찬가지 나눠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위령제라고 되어 있죠. 그 위령제는 우리가 봉분이 완성하잖아요. 예를 사람으로 가정을 하면은 봉분이 완성되고 나면은 거인의 육신이 땅에 묻혀서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죠? 외롭더라도 고이 잠들라는 의미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령제가 끝나면은 상제들은 신주와 혼백을 여우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날로 영혼을 집에 맞아 드리는 반우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또 이제 용어로는 초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초우제.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우선 제 1과목에 보시면 매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매장의 의미는 뭐냐면은 장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자, 매장은 사람 시신이 묻혀가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장하는 것도 하장 시설도 부족했지만은 하장하는 거를 굉장히 어른들은 싫어를 했었단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그러다 보면 거의 그 장지가 발인이 어디냐 하면은 장지가 어디냐면 발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산 속에나 산에 가가지고 매장지에 매장에 봉을 쓰게 되죠. 봉을 쓰고 잔디를 입히고 마무리하는 이걸 매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장. 자, 합장의 의미는 묘지 하나에 두 분을 모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묘지 하나에. 그리고 화장. 이제 화장은 말 그대로 이제 화장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죠? 화장 절차를 거쳐가지고 육신을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고를 인도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제 발인 장소 그죠? 장지로 떠나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요즘은 수목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서 하든 아니면 낙골 땅에 안치를 하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목장. 자, 요즘은 수목장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묘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젊은 친구들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수목장은 뭐냐면은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하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뿌려주기도 하고 한 번 일적에는 뿌려주기도 하고 또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윗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가족 수목장도 많이 합니다. 가족 수목장. 그리고 또 자연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풍장. 이건 옛날 풍습인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옛날 풍장이라고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냥 뭐 시신이 그죠? 자연스럽게 유탈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아주 과거에는 나무 위에도 걸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 속에서 그죠? 유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풍장입니다. 그리고 뭐 수장은 말 그대로 요즘 전혀 하지 않죠. 수장 같은 경우는 부장은 고인이 사용하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그죠? 묘지에 매장 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임종이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한테만 임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반려동물한테도 우리가 봅니다. 옆에서. 그리고 우리가 반려동물이 죽으면은 우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시를 하게 되죠. 수시하고 팔다리가 심하게 오므라들지 않도록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수시는 세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사지 하듯이 가볍게 주물러 주고, 때로는 그 사체가 빨리 경직이 되면은 되지 말라고 때로는 수건에다가 따뜻한 물을 적셔가지고 고루고루 틀 방향으로 닦아주면서 고루고루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또 수시를 합니다. 그리고 염습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발상, 그죠?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친지들 또는 우리 집 반려동물을 알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또 이제 알리고, 그리고 입간하고, 그리고 발인해서 하장장으로 떠나죠. 그리고 여기 뭐 8번 위령제, 반우제, 사무제는 반려동물에서는 거의 뭐 안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교별은 주로 그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주로 위패만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됩니다. 하장장이든 어디서든 가면은 종교적으로 위패만, 불교는 불교 위패, 기독교는 기독교 위패, 가톨릭은 가톨릭 위패, 그죠? 이렇게 하고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떤 절차가 거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례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 문제, 첫 번째 예시 문제 이래 보시면 다음 중 수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해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가 나오는 것을 막는다. 1번. 자, 두 번째로 손발이 굳어지지 않게 곱게 펴서 가지런히 모으고 백지나 붕대로 감는다. 자,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나 희고 깨끗한 혼이불로 덮는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정의 검은 리본을 두르고 영정이 자리한 방은 따뜻하게 한 후 가급적으로 비우지 않는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음 중 수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되어 있죠? 영정의 검은 리본을 두르고 영정의 자리한 방을 따뜻하게 한 후 가급적 방을 비우지 않는다. 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영정에다가 액자에다가 그 영정 사진을 넣고 가로 검은 테두리로 줄이죠. 이걸 영정 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고 이분들이 문상을 오게 되죠. 그러면 문상 오는 방에 영정 사진을 올려놓고, 그죠? 올려놓고 오른쪽으로는 그 이제 상주들이 서가 있죠. 서고 들어가가 우리가 꽃으로 헌화를 하고 또는 묵념을 하고 상주들하고 맞아가지고 우리가 맞절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일요일 말씀을 나누죠. 요게 행해지는 게 우리 영정 앞에 사진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 1번 해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가 나오는 것을 막는다. 이건 수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손발이 거두지지 않게 곱게 펴서 가지런히 모으고 백지나 붕대로 감는다. 이것도 수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에 희고 깨끗한 혼이불로 덮는다. 우리 드라마는 이런 거 많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흰 천으로 머리 끝 부분, 발부터 머리 끝까지 덮게 되죠. 그죠? 이거는 수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영정의 검은 리본을 두르고 영정이 자리한 방을 따뜻하게 한 후 가급적 방을 비우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예시 두 번째. 자, 사체의 부패나 세균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시설에 사체를 보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공, 2번 안치, 3번 장지, 4번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문제의 의미를 되살펴 볼게요. 사체의 부패나 세균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시설에 사체를 보관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는가? 이게 문제였었죠. 자, 그러면은 안치가 정답입니다. 2번. 자, 우리가
그 병원 안치실이나 어디 가면은 우리가 사체가 부패되지 말라고 영안실에다가 냉장실에다가 이 보관을 잠시 안치를 하게 되잖아요. 이걸 안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체는 빨리 부패가 되기 시작하죠. 그걸 막기 위한 거고. 자, 여기 보세요. 1번 보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은 간에다가 입간을 하게 되죠. 간에다가 입간을 하면은 우리가 반듯하게 누우면은 각 공간들이 있어요. 발 밑에 공간이 있고 어깨 쪽에 공간이 있고 머리 쪽에 공간이 있고 다 공간들이 비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우리가 발인을 해서 우리가 하장장으로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고정시키고 잡아주는 걸 보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지. 장지는 우리가 사체가 묻혀 있는, 그죠? 묻혀 있는 장소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지는 사람이 죽었으면은 묻어야 될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영위. 영위는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위패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위패. 우리 위패에 날짜와 이름을 새기죠. 그걸 영위라고 합니다. 거의 위패는 대부분 다 영위 위패는 대부분 다 오동나무로 되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종이로 위패를 만들어가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이로.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나무로 위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날짜를 새기고 우리가 이제 무슨 공, 그죠? 그러고 누구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무슨 씨 또 누구 이렇게 이름을 새기죠. 그래서 사체 부패나 세균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 시설에 사체를 보관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는 뭐죠? 안치가 정답입니다. 예. 자, 그리고 기출 문제 예시 세 번째. 자, 전반적인 장례 절차가 맞게 나열된 것은 자, 나가 있는데 첫 번째 임종, 두 번째 수시, 수세, 염섭, 발상, 입간, 발인, 운구, 화장. 자, 두 번째 임종, 발인, 염섭, 발산, 입간, 수시, 그리고 화장, 운구. 그리고 세 번째 임종, 염섭, 수시, 입간, 발상, 발인, 운구, 화장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임종, 수시, 염섭, 입간, 발상, 발인, 화장, 운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말이 비슷비슷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장례 전반적 절차가 제대로 맞게끔 나열된 것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임종을 지켜보게 되죠. 옆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모습을 보고 또 고인과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고 우리가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가 곧 돌아가실 분이 옆에서 온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해가 지켜본 이걸 임종을 지켜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시를 하게 되죠. 옆에 가족들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가지고 경직되지 말도록 그죠? 딱 닦아내면서 주무리 주면서 손발 다리를 곱게 펴줍니다. 펴주고 잡아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직이 되고 나면은 이게 안 펴져요. 그러면은 펴면 또 2차 사고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종을 지켜보고 옆에서 골고루 다 주무리 주고 그죠? 편한 자세로 저희들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시라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수시 용어를 잘 안 쓰고 잘 모릅니다. 수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온몸을 그죠? 닦아주고 쉽게 말해 닦아주고 하는 것을 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복을 또 입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절차여기가 염습을 하고 발상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요즘은 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례식장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전에 장례식장이 발전되지 않고 병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병원 장례식을 많이 이용 안 할 적에는 간혹 집에서 많이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이런 절차들을 다 밟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임종, 수시, 수세, 염습, 발상, 입간, 발인, 운구, 화장. 요게 절차 순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거꾸로 돼가 있죠.
자, 임종 후에 바로 발인하고 염습하고 발상하고 입간하고 수시하고, 그죠?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고. 세 번째, 임종, 염습, 수시, 입간, 발상, 발인, 운구, 하장. 화장을 하고 운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고. 또는 그 네 번째, 임종, 수시, 염습, 입간, 발상, 발인, 화장, 운구. 그죠? 이것도 순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전반적인 장례의 절차가 맞게 나열된 것은 1번 임종, 수시, 수세, 염습, 발상, 입간, 발인, 운구, 화장. 이 절차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출문제 네 번째. 자, 염습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가 있죠. 자, 첫 번째, 사체가 최대한 깨끗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화장 직전에 진행하는 절차이다 되어 있고, 보호자님과 추모실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과정은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사체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최대한 힘을 주고 압력을 가하면서 깨끗이 진행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다 했는데,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은 염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체가 최대한 깨끗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깨끗하게 화장 직전에 진행하는 절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보호자님과 추모실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자, 보호자님과 추모실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체를 깨끗하게, 그죠? 수시를 하고 추모실에 안치를 해놓고 보호자가 추모실로 가서 우리가 추모를 하고 하잖아요. 대부분 요즘은 또 이제 청문도 많이 읽어줍니다. 화장장에서.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염습 과정은 생략 가능하다. 사람이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사람인 같은 경우는 염습 과정을 생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원하면은 염습 과정을 생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정답. 사체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최대한 힘을 주어. 자, 힘을 주어라 그러는데, 자, 사체는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구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힘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염습을 하게 되면은 2차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서 깨끗이 닦아내고 그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배설물이라든가 어떤 다른 오수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염습에 대해서 하게 되는 때는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가볍게 살짝 우리가 수시를 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수시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수시를 하게 되죠. 근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염습을 안 하고요, 바로 수세복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염습은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하얀 흰 종이로 이제 쉽게 말해 한지로 염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코올 소독만 수시만 하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수세복, 그러니까 이제 속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세복을 바로 입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다시 몇 배 옷 입혀서 그 염습을 하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무방합니다만은 원래는 염습을 하고 수시를 하고 난 뒤에 염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정답은 4번입니다. 사체를 빡빡 문질러서도 안 되고 힘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출 문제 예시 5번째. 추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추모에 대한 그렇습니다. 추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추모식은 화장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자, 두 번째, 추모식은 종교별 추모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추모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 추모식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보호자가 최대한 슬퍼하지 않도록 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추모식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보호자가 최대한 슬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슬픔을 억누르면은 병이 돼요. 그리고 추모실에서는 충분히 슬퍼하고 우실 수 있을 만큼 울고 해야지만이 속이 시원하고 엉어리가 지지 않습니다. 그걸 억지로 참으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추모실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추모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기출 문제에 보면 뭐죠? 추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 보면 추모식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보호자가 최대한 슬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추모식은 하장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그렇죠. 추모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하장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장실로 이동해가지고 하장 절차를 밟고 하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체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유골의 모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유골 형태냐, 풍골 형태냐.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에 안치할 수도 있고 또는 낙골대 안치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추모식은 하장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모식은 종교별 추모가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하장장에 가면은 추모실에 따로 마련 데가 있거든요. 추모 마련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기독교는 기독교식, 또 가톨릭은 가톨릭식, 그리고 불교는 불교식, 요 추모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추모는 생략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굳이 추모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집을 방문을 했을 적에 전적으로 우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장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되는데, 자, 우리한테 맡긴다는 거는 안 따라온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추모의 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장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아이 사체를 데리고 가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어떻게 처리해야 가가지고 그냥 이대로만 해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자,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추모는 생략 가능하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자, 기출문제 예시 6번째. 자, 유골 매장을 하는 방법에 있어 틀린 것은 얘기했죠. 자, 제목에 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유골 매장이에요. 유골을 땅에 묻는다는 의미잖아요. 유골 매장을 하는 방법에 있어 틀린 것은, 자, 화장 후 보호자가 귀가하면서 바로 유골을 보내어 주어도 된다. 뿌려 주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유골은 바다에 뿌려 주어도 된다. 그리고 유골을 뿌리는 방법이 힘들면 장례 지도사에게 별도로 부탁을 하여도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골을 매장할 때에는 반려견이 좋아했던 간식이나 사료를 같이 넣어서 매장을 하여도 괜찮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유골 매장을 하는 방법에 있어 틀린 것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간식을 좀 넣어줄 수도 있고, 그죠? 그 사용했던 용품도 같이 묻을 수가 있겠죠. 그게 그 땅에 묻는 분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들은 썩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이불을 묻어준다든가 함께 사용했던 옷을 묻어준다든가 용품들인 장난감을 묻어준다. 이런 건 땅에서 썩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유골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땅에 묻었을 적에는 그냥 유골만 그대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유골을 매장할 때에는 반려견이 좋아했던 간식이나 사료를 같이 넣어서 매장을 하여도 괜찮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1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화장 후 보호자가 귀가하면서 바로 유골을 보내주어도 좋다. 자, 반려동물의 유골은 아주 적습니다. 자, 특히 예를 들어 반려묘, 고양이 같은 경우에 하장을 하게 되잖아요. 유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소형견, 우리가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나눠져가 있죠. 자, 소형견들은 이래 하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골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내장인데 다 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뼈가 약한 부분은 800도 1000도 이상으로 하장을 하니까 다 녹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조절해 가면서 하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굵은 부분들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불을 조정해서 하장을 하는데, 하장하고 나면은 유골은
또 믹서기를 갈잖아요. 참, 제가 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유골을 하장하고 나면은 어찌됐든 간에 갈아가지고 뿌리기 좋게 분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잖아도 유골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다시 갈아버리니까 거의 없는 상태예요. 보면은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뿌려주어도 그렇게 뭐 공해나 이런 데, 공해 환경 오염이나 공해나 이런 크게 되지는 않는데, 이거를 견주님이 가다가 그동안 반려견들이 좋아하는 뭐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뿌려줄 수가 있겠죠. 또는 가지고 갔다가 또 이제 뭐 시골에 가가지고, 그죠? 뿌려줄 수도 있고, 또는 소목장을 묻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2번, 유골은 바다에 뿌려줘도 좋다. 예, 괜찮습니다. 사람 하장을 해서 유골을 바다에 뿌린 것도 합법으로 났습니다. 그 한 몇 년 됐는데요. 회사의 배를 타고 그래 하여튼 뭐 인천 앞바다에 뿌리는 허가가 났는데, 이걸 해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뿌리면은. 근데 바다에 뿌려도 괜찮다. 그럼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골을 보내는 뿌리는 방법이 힘들면 장례 지도사에게 별도로 부탁 많이 합니다. 장례 지도사에게 저희들 아이를 상골 처리를 해주세요. 상골은 뭐냐면은 유골을 곱게 가른 것을 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상골 처리를 해주세요. 아니면은 수목장을 해주세요. 그 얘기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것도 3번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 답은 4번. 유골을 매장할 때에는 반려견이 좋아했던 간식이나 사료를 같이 넣어서 매장하는 게 좋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김혜규였습니다.